그러나 파도가 정말 왔다, 야 이제 큰 파도가 왔구나 하고 그 시점에 일어나면 그 서퍼는 파도를 못 타죠. 네, 파도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박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게 가장 많은 질문이 호주 입국 언제 돼요? 네,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저 역시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또 솔깃했다가 또 저런 뉴스가 나오면 또 거기에 또 마음이 혹했다가 참 업다운이 심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동안 제가 쭉 이렇게 좀 흐름을 보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저희 시드니 본사 사무실 밖에 좀 나왔는데 조금 바람이 조금 많이 부네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호주가 입국을 금지한 게 올해 2월 1일이죠. 예, 그때 우한에서 이제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 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2월 1일부터 중국 입국이 금지가 됐고요.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거쳐오는 사람들은 다 입국을 금지했죠. 그리고 또 이란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급기야 3월 5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고, 그리고 3월 25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 호주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입국을 금지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그러면 과연 호주 입국 언제 허용될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흘러왔는데요. 그 전에 지난 7월 달에 호주 정부가 이제 상당 부분 뭐 2월, 3월, 4월, 5월 꽤 괜찮게 컨트롤이 되어 갔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한시적으로 약 350명에 대한 학생들을 ACT주, 캔버라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 350명 유학생들을 1차적으로 조금 받아서 각 대학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그 예후를 지켜본 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7월 중순부터 멜번에서 2차 유행이 이제 쫙 뭐 급작스럽게 증가하면서 뭐 하루 확진자가 700명까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 유럽에 비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호주야 사실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고 있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보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 SA주에서 다시 또 300명의 기존의 SA주 대학에 등록이 되어 있던 학생들 위주였어요. 300명을 이제 호주로 입국시켜서 각 대학들이 이제 각 대학들 비용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학생들을 예우를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이후에 뭐 플린더스 대학의 국제관계 담당자 라라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통화도 좀 해보고 했는데, 각 대학들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자가격리에 대한 사인을 다 해서 주정부로 제출했대요. 근데 마지막 이제 주정부 주 총리의 사인이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이게 시행이 되는데, 그 단계에서 멜번의 2차 유행이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잠정 지금 홀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이 모델이 사실 잘 됐었으면 지금쯤이면 또 다음 모델 이렇게 발전이 됐었을 텐데요. 주목할 만한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가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뉴스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 싱가포르, 일본과는 호주 입국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한 2달 사이에 이 호주 총리가 어떤 인터뷰를 하는 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보면요, 어떤 예를 들 때 항상 한국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보면 호주 내셔널 캐비넷 입장에서도 한국이 비교적 이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라는 인식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16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늘이 10월 12일, 지금 뭐 오후 한 4시가 다 돼 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10월 16일부터는 뉴질랜드 사람이 호주로 들어오는 거는 우선적으로 이제 시드니랑 뉴사우스웨일즈주랑 노던 테리토리 2개 주인데요. 아이솔레이션 없이, 격리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허용 조치, 이것까지는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한 2-3주 지켜보고 문제가 없으면 SA주도 여기에 동참하고 또 다른 주도 계속 확장이 돼 갈고요. 아마도
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가 가장 조심스러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가 좀 더 제일 느즈막하게 뉴질랜드와의 어떤 입국 허용도 허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입국 허용 순서인데요. 자, 입국 허용이 된다고 해서 자, 몇 월 며칠부터 이제 호주 버더는 개방합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분명히 입국이 허용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순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먼저 입국하겠죠. 네. 이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4,000명씩 쿼터를 두고 입국하던 것이 이게 계속 적체가 돼 있던 뭐 24,000명 이상 그 해외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6,000명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적체는 이제 해소가 좀 되어 가는 편이고요. 이건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죠?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은 뭐 그전에도 자가 격리만 하면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가 뉴질랜드 시민권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한시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결국은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이 3, 4, 5번인데요. 이 3, 4, 5번은 출신 국가별, 그러니까 호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올 때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호주에 어느 주로 오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 시점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일 그래도 호의적인 게 역시 뉴사우스 웨일즈주와 노던 테리토리, 그 다음에 ACT 캔버라주, 그다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이쪽들이 좀 더 컨트롤도 좀 잘 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필요성을 좀 더 느끼는 그런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 학생 비자를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숫자가 꽤 됩니다. 약 1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 기존에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연말 연초에 이제 방학이다 해서 이제 홀리데이를 맞이해서 자기 나라로 잠깐 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갔던 사람이 이제 2월 중순부터 막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버더를 닫으면서 못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이 숫자가 12만 명 가까이 아직 된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뭐 유학 후 이민을 노리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는 이미 이제 호주에 오는 것을 또 포기한 경우도 좀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 적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4년 학사학위 과정 중에 지금 뭐 3학년까지 했는데 남은 1년이 남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더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조금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다음이 이제 새로 학생 비자를 받은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 비자랑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아마 제일 마지막에 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발표된 내용에는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호주로 들어올 때 그 비자 신청비까지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7월 20일 날 발표된 내용은 그 호주에서 이렇게 학업을 하다가 해외로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경우에는 호주에 2년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더라도 호주의 2년 학업 조항에, 그러니까 졸업비자 신청할 때는 2년 학업 조항이 있고 점수제 기술인민에서 2년 학업 조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문제없이 처리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이제 졸업비자를 준비하려고 잠깐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거를 또 1년 더 유예를 줬어요. 원래 졸업비자는 졸업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그걸 또 유예를 해줬고 뭐 이런 각종 조치들을 본다라고 하면 호주 정부도 어쨌든 이 상황이 조금만 호전을 보이면 입국은 순차적으로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이 그 호주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고 있거나 도전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꼭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이미 졸업을 해버렸으면 어쩔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한 학기다 뭐 이렇게 더 하면 졸업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분들은 졸업 시기를 꼭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 지금 공지란에도 지금 게시판이 올려놨는데요. 지금 이민 쿼터가 이제 2020년, 21년 예산안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전체 16만 명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섹션별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점수제 이민이랑 취업 이민의 쿼터는 줄었거든요. 이것도 줄었지만 그러나 지금 졸업하는 학생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3년, 4년 전에 학업을 시작한 학생이잖아요. 그때는 코로나하고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하게 되면 쿼터는 줄었는데
졸업생이 드라마틱하게 줄지가 않다 보니까 가장 뼈아픈 시기가 되겠죠. 반대도 또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사람, 뭐 2020년 2월, 2020년 7월, 2021년 2월 뭐 이쯤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평시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3년, 4년 지나서 그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 시기가 되면 훨씬 그때는 지금보다 쿼터는 뭐 16만 명 전체 쿼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수제 이민이나 취업 이민이 이제 코로나가 뭐 3, 4년 후까지 계속 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쿼터 수는 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 시점에 졸업하는 숫자는 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시점에 맞닥뜨리는 상황이랑 지금 시점에 졸업하는 상황이랑 이 두 부류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업 시작 시점, 졸업 시점 이런 것도 조금 컨트롤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카페 게시판에 댓글을 올리면서 뭐 IT로 석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시기를 조금 보고 있다라는 뭐 글에 제가 댓글을 조금 달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서핑 하는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할 때 큰 파도가 오면 파도 직전에 보드에서 일어나야 되죠. 보드에서 일어나서 딱 자세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파도를 타고 이제 신나게 질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파도가 정말 왔다. 야, 이제 큰 파도가 왔구나 하고 그 시점에 일어나면 그 서퍼는 파도를 못 타죠. 파도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갔어요. 그러면 다음 파도를 기다려야죠. 무작정 지금 파도는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 시점에 와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 보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졸업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다음 파도가 올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학 구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은 그분은 좀 심사숙고하세요. 나이에 문제만 없다 그러면 너무 성급하게 뭐 결정 안 하셔도 좋겠고요. 다만 모든 거 다 결정해 놓고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려고 딱 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사태가 생기면서 지금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파도의 정점에서 학업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최소 한 학기는 먼저 시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입학 허가서랑 학생 비자 정도는 미리 딱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 순차적으로 이런 3번, 4번, 5번이 다가왔을 때 다른 분들보다는 적어도 한 학기는 먼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른 뉴스가 나오면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